어떤 사물을 그려가지고 사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의미 혹은 개념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가갔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모든 문화가 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라든지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건 신적인 것도 되고 내가 일상으로 또 가까이 있고 그런 걸 하는데 마침 달랑아리라는 친구가 나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달랑아리를 딱 보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 섞여 있어요. 극히 사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네 얘기 달랑아리를 그리는 고영훈입니다. 베니스 비엔날레 최초로 제가 나갔다고, 한국 대표로. 네. 네. 그리고 또 최초의 경력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네. 네. 현대미술에서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벤트들이 많았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니스 비엔날에 우리나라 최초로 나갔었고 바젤 아트 페어 같은 경우라든지 소더비 크리스티 뭐 이런 전시라든지 시초인 것들이 많아요. 시대가 그런 시대라 가지고. 뭐 시대가 그렇다고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작업을 이렇게 부지런히 하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이제 오게 되고 갈 때마다 또 성과도 뭐 그런 대로 이렇게 괜찮았고 그래서 옛날을 돌이켜 보면은 아크릴을 사용한 것도 사실 그 시대에는 그렇게 흔치 않았거든요. 그런 재료마저도 이제 그 처음인 게 많고 이즘 뭐 어떤 형식 이런 것들도. 그래서 저는 평면 그림을 지금 많이 하지만 원래는 인스톨레이션 쪽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그릴 때도 돌멩이를 책 위에다가 얹혀놔 가지고 한 작품도 이제 있고 처음 시작한 그런 분위기들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걸 어떻게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지. 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서울이 이제 그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서울을 지나서 또 다른 어디인가로 가겠다라는, 특히 이제 프랑스나 유럽 쪽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이제 미술대학도 이제 입학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전으로 이렇게 점철진 그 시대에는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현대미술이 필요했고, 제가 다닌 모교인 홍대도 현대미술을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림 스타일도 우선 밖을 향해서 이렇게 좀 더 진취적인 방법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런 기회들이 이제 많이 주어진 거예요. 서정적이거나 목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으면 해외 나간다든지 처음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었겠죠. 어떻게 보면은 현대미술이라는 게 우리는 당연시 된 거잖아요. 선생님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주류의 흐름들하고 좀 다른 스타일이었잖아요. 선생님 작업 스타일이. 네.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온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흘러오면서 나름대로 이제 칭찬을 많이 받은 편인데, 대학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현대미술 운동을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러면 구상보다 추상을 좀 해야 현대미술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추상을 한 2장 했어요. 제목이 은하수예요. 은하수. 예, 은하수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하면 지금 그리는 게 은하수예요. 어떻게 보면 바뀌질 않아 사람이. 그때는 추상 느낌으로. 그렇죠. 추상을 그 2장 했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이게 그림 같지도 않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그 테크닉의 실력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허무하잖아. 나는 이거 몇 년 동안 학창시절 내내 그걸 해서 상도 받고 막 이랬는데 이게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이게 아닌데, 현대미술도 좋지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가 잘하는 거를 계속 하면서 추상성을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그린 게 코트 같은 경우도 있고 배낭도 있고 이제 군화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실기 시간 이외에 집에서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구상이지만 생각은 국전 그림하고 전혀 서정성이 없는
어떤 사물을 그려가지고 사물이 무엇인가에 대한 추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코트 같은 경우는 비루도라고 그 가짜 가죽 코트인데 그 털을 일일이 하나하나를 계속 그려나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윤두서 조상 같은 경우처럼 수염 일일이 낱개로 다 그리잖아요. 그것처럼 저 위에서부터 계속 그 털들을 이렇게 한 가닥 한 가닥 막 그려오는 겁니다. 군화를 그렸으면 이 군화의 내용이 무엇이며 원하는 게 무엇인가, 군화란 어떤 것인가라는 존재론적인 의미 혹은 개념적인 의미로 이렇게 다가갔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이 현대성을 이제 띠게 되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선배 선생님들이 추상을 가지고 그림들을 그리니까 현대미술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림이구나. 어떤 개념이 좀 들어가는. 그렇죠. 생각이라는 것이 개입이 되지 않으면은 현대미술은 안 된다라고 해서 그 생각을 내가 잘 아는 구상에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생각하는 구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73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엄밀히 따지면은 극사실이 들어오기 전에 구상에 현대미술을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현대미술에서의 구상의 어떤 시발점도 되는 겁니다. 사실적인 작품에 현대미술을 이렇게 접목해서 작업한다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좀 어떠셨어요? 극히 사실적인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지만 국전이라든지 인상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대충 터치로 툭툭툭 던지면서 그 인상파 형식으로 이제 그렸던 시대란 말이죠. 그래서 쟤는 되게 꼼꼼하네. 그 정도 생각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큰 작품들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돌 작품을 이제 하게 되지요. 돌을 그린 이유는 장자책이 이제 그 당시 홍대에서 기본 독서로 권장돼 가지고 다른 애들은 그냥 귀찮아서 이렇게 읽는 둥 마는 둥 하는데 나한테는 굉장히 다가왔어요. 뭔가 새로운 어떤 세상처럼 장자의 자연관 속에서 소재를 뭘 할까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모든 문화가 돌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피라미시라든지 하무라비 법전이라든지 이런 거 문명이 다 돌에 이렇게 이건 신적인 것도 되고 내가 일상으로 또 가까이 있고 좋게 보면 한없이 좋고 가치가 없게 보면 한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굴러가는 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끝과 끝을 다 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했어요. 난 돌을 그린다라고 해가지고 돌을 그리는데 작품이 안 돼가지고 다 이렇게 접었어요. 그러고 이제 제주도에 방학 되니까 내려갔어. 제주도 가면 보이는 게 다 돌밖에 없는 그 돌을 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굴러들어 다니는 돌이 아니라 거대한 암석들이라면 제주도는 그러니까 이 스케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이라는 게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 전체가 돌인 거야. 그렇죠. 제주도 전체가 한 덩어리예요. 네네. 그 바다에 돌 한 덩어리가 딱 있는 거예요. 점점 커지네요, 스케일.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마침 앙대빵당이라는 게 이회가 있었으니까 선배들도 막 내고 나도 이제 거대한 장자의 그 세계라든지 아니면 우주의 세계를 그리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한 400곳쯤 되는 겁니다. This is a Stone이라는 그 돌을 앙대빵당에 냈는데 마침 그때 이제 스위스의 아트 인터내셔널지라고 그 르포를 하는 기사 중에 이제 내가 포커스가 돼 버린 거예요. 그 대학생이. 왜냐하면 대부분 추상의 이제 평면 모노크롬이고 나는 거대한 돌멩이를 덕수궁 그 홀 벽면에다가 걸었어요. 모 교수님은 나한테 뭘 이렇게 무식하게 크게 그리느냐 하는데 젊은 작가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바위도 요만한 크기의 캔버스에 들어가면 바위가 아니잖아요. 돌이지. 바위는 크게 그려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그려서 걸어놨더니 어서 쭉 보시면서 평론 크리틱을 한 게 전위미술이라고 그 명칭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한국 전위미술은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내 그림 가지고 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있는 극사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뭐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한국의 그 미술 형식은 지금은 텍스처어다. 텍스처어라는 게 뭐냐 하면은 표면 질감이거든요. 표면에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 어떤 느낌들. 내가 돌멩이에다가 무늬들을 그리고 요철들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그림을 가지고 그 추상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행사적인 내용으로는 그렇지만은 콘텐츠로 보면은
이것은 돌입니다라는 걸로 이제 가거든요. This is a stone. 내가 원하는 것은 풍경적인 막연한 부속적인 돌도 아니고 뭐 어떤 뭐 용도로 쓰는 벽돌 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한 돌을 얘기를 딱 해야 되고. 대만 주인공이. 예, 얘가 주인 지금 저 달랑아리가 주인공이 되듯이 당신이 이제 주인 노릇을 하라는 얘기죠. 난 다른 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얘기를 하는 거다 해서. 근데 누가 그것을 봐야 됩니까? 사람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보면은 그래 돌이네 라고 끝날 수도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봐주십사 해가지고 한 게 이것은 돌이거든요. 마치 돌을 받치듯이 눈앞에 들이대는 것처럼 이건 돌이란 말이에요. 존칭을 써가지고. 이것은 돌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은 돌이 아니거든요. 물감 덩어리지. 이거를 누가 했냐면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물감 덩어리고 일류전 허상입니다라고 하는 게 생략이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것은 돌입니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이게 사고의 차이예요. 저쪽은 손에 만져지는 것을 막 해치고 해서 연구해서 이건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평면이니까 만지려고 해도 그냥 평면만 했지 잡히는 게 없잖아요. 이건 아니다 예요. 근데 우리는 잡히든 안 잡히든 달을 쳐다보면서 안 잡혀도 이식하는 다른 어머니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꿈속의 어머니도 있는 거고 이건 형이상학적이죠. 여기에 계신 어머니도 있는 거고 형이하학적이죠. 형이상과 형이하가 다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 속에서 장자를 보니까 이게 좀 더 객관화되고 좀 더 철학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런 거 저런 것이 되면서 나는 현대미술에 대해서 각광을 좀 받게 됐고 젊었을 때는 제일 좋은 명약이 뭔지 아세요? 칭찬인 거야. 잘한다고 하니까 난 정말 잘해야 돼. 그리고 여기서 머무를 수 없어. 이러저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베니스에서 엔트리가 오니까 현대 미술이라는 것에서 실험으로 너도 한번 나가라 했고 그 다음에 베니스 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사실 그 파리가 목적이었어요. 선배가 거기 있었는데 선배한테 가서 나 이제 가서 컨택 좀 화랑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 가자. 근데 야 2군데밖에 없어. 그래. 2군데라니 상상이 안 가잖아요. 어마어마한 미술의 본고장에서 구상하는 데가 2군데가 있다니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네. 어쨌든 갑시다 해가지고 알랭브롱데일이라고 홈피트 바로 앞에 있는 화랑이었어요. 베니스 비엔날에 리플렛 그거 하나 덜렁 들고 간 거예요. 이 그림 그리는 작가인데 당신 화랑 관심 있으면 전시합시다 했더니 석점을 보내서 1년 안에 이 석점이 팔리면은 개인전 하자. 그래가지고 서울 들어와서 부랴부랴 이제 그림 있는 거 뭐 또 그려가지고 석점을 보냈는데 석 달 만에 석점이 다 팔려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부터 이제 파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고 피약도 그 화랑을 통해서 처음 나왔고 그 화랑이 체인이 있어요. 화랑 체인. 내 그림을 그 저쪽 스위스 화랑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유럽을 한 바퀴 샥 돌고 와. 내 한 그림이 100호짜리가 돌고 오는데 가는 데마다 조금씩 돌아오면 이만큼 올라가 있어. 그러면 내가 작품값이 이만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또 돌아오면 요만큼 가 있어. 그러면서 내 가격이 이렇게 국제화되는 과정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됐고 그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파리에서는 많이 이제 알려져 가지고 파리 그 책방 가면은 책에 내 그림이 책 표지들로 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프랑스 도서관을 새로 짓는데 설계자가 내가 있는 화랑을 거치 지나가다가 내 그림을 본 거예요. 그 쇼윈도에서. 보고 그 샘플로 해가지고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책 위에 돌멩이 4개가 있는 그 그림을 보고 건물 4개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를 책으로 기역자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4개. 그리고 거기 그 도서관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책지심경이 그 도서관에 있어요. 정말 중요한 요소인 지식이 핵심인 그 도서관에 건물은 내 아이디어가 들어가고 이건 엄청난 거거든 사실은. 그런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때 이제 투어 전시를 해요. 파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런던 거쳐서
암스테르담 거쳐서 뉴욕으로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투어 전시는 그래요. 20점 가져가서 전시를 하면은 보통 보면은 한 도시에서 5점이 소화가 돼요. 그럼 한 15점이면 나는 빼진 한 5점을 서울에서 작업해가지고 메꿔주거든. 그러면서 이제 투어 전시도 하고 많이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걱정이 드냐 하면은 화랑들을 뭐 여기저기서 컬렉션들 다 하곤 하는데 나중에 내가 좀 힘이 약해지고 이러면은 이 작품들을 저 사람네들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 그리고 또 그쯤 되니까 사람이 약간 건방져져가지고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림을 전시하고 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으면서 니들이 와서 살아라고 하자.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국의 힘이 또 좋아지고 이제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한테 참 잘했어라는 도장 받기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저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야 되겠다라는, 그러면서 형이 화학적인 거에서 형이 상학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우리네 이것은 거의 형이 상학적인 것이지 형이 화학적인 것들은 다 유럽 거란. 이게 입고 있는 게 다 유럽 거고 머릿속이나 몸속에만 우리네 것이 들어있다라는. 그래서 형이 상학적인 것, 안 보이는 것, 꿈 뭐 이런 걸 하는데 마침 달랑아리라는 친구가 나한테 접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달랑아리를 딱 보니까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신과 사람이 섞여 있어요. 도공은 벡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유약까지 바르는 것까지 잘해. 힘들지만 크게 잘 했어요. 이게 사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가마에 들어가면서 불바람이 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신의 영역, 기입자 자연 법칙의 영역이. 불바람이 가면서 슬쩍 기울기도 하고 티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200년 된 거는 그런 티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달랑아리는 곳곳이 서 있으면 가짜야. 그건 불바람을 안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항아리들은 다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이 아니라는 얘기지. 네네. 이 얘기를 모르는 친구들은 전기가마에서 쓴 거를 보고 그리는 친구들은 깔끔하게 뭐 다 그래. 이거는 신이 없는 항아리들이에요. 내가 그리는 항아리는 사람이 만든 거에서 신의 영역을 포함시킨 거에다가 스크래치, 점 이런 것들, 비침 이런 것들이 시간을 함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온통 저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얼굴도 저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춰져서. 희미해서 잘 안 보이지만. 네네.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펼쳐지면은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스크린처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 세계에서는 평면 세계라는 얘기지. 네네. 그렇다면은 그림에서 볼 때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리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저거를 달이라고 보면은 달로 보여요. 다른 사람은 다르게 보겠죠. 그쵸.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전제가 안 될 때는요, 세상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은 나 뭐 어떻다라고 규정 지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산으로 있고 물은 물로 있는 거다 선수님이 이제 하신 것 같아. 네네. 그냥 그렇게 있는 거를 내가 창조하는 겁니다. 네. 모든 것은 인간의 마음이 결정하고 마음이 창조한다. 신까지도. 네네. 그래서 달랑아리가 아니라 그냥 마음의 거울.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어쨌든 선생님의 이런 사고, 생각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질문을 하시니까 뭐 언제라고 내가 구분 짓지는 못하겠어요. 내 전제가 그림에서도 그렇고 구분 짓지 아니한다거든요. 어릴 때부터. 단지 지금처럼 표현하는 방법과 형태가 틀렸을 뿐이지 옛날부터 쭉 그렇게 왔는데 지금 정리해서 편집해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이 가장 이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어릴 때는 그냥 눈빛만 있어요. 아, 막연하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눈빛이. 지금 눈빛은 상당히 맑아요. 이제는 많이 세파에 이제 좀 희석돼 있죠.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면 너무 잘 됐잖아요. 뭐 상황들이. 잘 된 게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쪽에서 보기에 잘 된 것처럼 마음이 보인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선생님은 힘들 때가 없었는지. 힘든 게 물리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든 게 계속이죠. 좋은 것만 있다고 치면은 그건 사람 아니에요. 괴물이에요.
힘든 것과 좋은 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역동이 생기는 거라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든 것과 즐거움이 섞여 있는 음양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계속 있어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작업과 거의 같네요. 나는 삶에서 그걸 배웠으니까 작업이랑 같이. 정답이 삶에서 있으니까 그 답안지만 쓴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늘 그런 의문점이 들잖아요. 내가 가고 있는 게 잘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 나름대로 문제를 출제하고 그 답을 내가 만든 거예요. 다 내가 한 겁니다.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게 특히 화가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거 가지고 자기가 위대한 작업을 하려고 생각하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술이나 이런 분야는 특별하거나 유일해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 특수성을 잘 키워서 씨앗을 키워가지고 점점 불려가면서 보편성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자신을 찾으려면은 막연히 내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내가 태어난 곳부터 같이 놀던 친구부터 누가 아버지고 할아버지가 누구고 선생님이 누구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싹 보여요. 그런 덩어리거든. 그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막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맞아,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럴지도 몰라. 그래, 아버지가 맨날 그랬기 때문에 난 그거 하기 싫어. 이게 자기 형성이 서서히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근본은 나한테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가서 노는 거는 세상에서 노는 거라는 거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넓은 그 기바다 이 장이에요. 이거 다. 그래서 연들이 모여져. 연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빠, 엄마 뭐 이런 자기 놀던 땅 뭐 이런 것들이 나랑 관계항되는 연들이에요. 이어져 가지고 점점 구체화되면서 나라는 몸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죽으면은 점점 그 바다로 함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작업에서도 보면은 배경과 저 항아리는 같은데 싹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목표를 같이 공유했을 때는 유명한 작품이 되는 거고, 공통적인 분모가 없이 개인적인 얘기만 계속 할 때는 아마추어 화가로서 그리다가 가는 거예요. 내 것이 굉장히 특별하지만 그 사람네들과 연결고리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네들이 소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성에서 작품을 하되 보편성을 지향하면서 가면,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인류와 같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인류라는 사람이라는 게 중심이 되고,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중심이 되고 끄트머리에는 결국은 자기가 한 세상 살다가 그냥 간다는 걸 또 알아야 돼. 마치 뭘 남길 것처럼 대단히 하다 보면 욕심덩어리밖에 안 됩니다. 뭘 거둬들이려고 그러고. 그럼 선생님은 어떤 작가로 남고 싶으세요? 화가라고 불리운 사람, 참 열심히 산 사람. 삶이 최고거든. 열심히 산 사람이고 열심히 화가 노릇한 사람. 그거지. 그럼 선생님이 생각하는 예술이라는 어떤 걸까요? 예술이라는 건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 거울을 보고 자기가 즐거워할 수 있으면 좋아요. 화파는 거울이나 마찬가지. 자기를 투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던져가지고 내가 나를 받아먹는 거예요. 저 작가가 작가 거를 보는 게 아니야. 결국은 이 작품을 통해 나를 또 보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를 반영해서 내가 반추되는 거죠. 그 예술은 그 역할을 하는 거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좋은데요.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길게 하다 보니까 상당하게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도 많이 다시 생각하게 되고, 저희가 또 작업하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선생님의 느낌으로 한번 제가 그림을 그려봤는데. 그래요? 네네. 참 이런 식으로. 이야, 그거 참. 그 사이에 그렇게 네네. 그려내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약간 실존의 느낌에서 좀 이렇게 사라져가는 느낌을 좀 해보려고. 난 이 정도까지는 상상을 안 했거든, 예상을. 네네. 여기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나 했더니, 네네. 되게 잘했네. 어디 봅시다. 네네.
잘 잡아냈네. 뭐 갑자기 수업 시간에 뭐 굶어 죽지는 않겠구만. 고맙습니다. 야, 나보단 낫다. 아닙니다. 낫다. 아유, 네네. 네. 나 이렇게 못해. 선생님 다른 걸 잘하시잖아요. 안 해. 네네. 오늘 긴 시간 동안 또 이렇게 좋은 얘기 들려서 고맙고 좋은 전시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네. 뭐 또 작가분이시니까 네네. 저 능력을 가지고 안 되면 좀 억울하겠다 싶기도 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기대할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